안녕하십니까. 이중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은 늘 피곤과 새로운 기대를 같이 출발하는 하루죠. 자, 오늘 이거를 만약에 오늘 이게 많이 전파가 되면 뭐 매체에서나 많이 갖다 쓰겠는데요. 오늘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센 주제를 갖고 나왔어요. 주제가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 각계전투를 이거를 메가박스를 만드셔갖고 이거를 트렌드 10대 트렌드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제까지 그 각계전투로는 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10대 트렌드란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은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10대 트렌드란 이름입니다. 자, 오늘도 더운 폭염을 날려주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재밌게 저랑 풀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관 곽창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이걸 모아 놓으셨네요.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좋습니다.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부동산 10대 트렌드 이렇게 놨는데요. 뭐 이걸 한 시간에 요거 한 편에 다 담아야 되니까 바로 출발하죠. 일단 앞전 5개가 중대형 아파트 희소가치 부각,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동기화, 원룸과 도시형 주택의 몰락, 신도시의 부활, 지방과 수도권 집값 양극화 현상. 뭐 이 중에 새로운 건 없고 여기서 중대형 아파트 희소가치는 곽 대표님이 쭉 얘기하셨던 내용이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새롭게 느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씩 들어본 내용이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트렌드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10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트렌드가 또 조금 바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또는 뭐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트렌드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 뭐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뭐 실거주로 뭐 집을 산다든가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이미 제가 한 3년 전부터 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중대형 아파트 희소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은 2007년도에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밀어내기 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한 2010년, 11년경에 그런 것들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다 남게 되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근 한 8년째, 8, 9년째 중대형 아파트를 안 짓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중대형 수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중대형 수요는 있습니다. 4인, 5인 가구 중대형 수요층이 감소하고는 있지만은 예. 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이런 수요의 감소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랐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전세가 매매가가 중대형 아파트 상승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첫 번째 중대형 아파트 희소가치 부각. 자, 두 번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동기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르지만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인서울이 강조가 되고 점점 이제 외곽 지역, 비조정 지역과의 격차가 커진다, 양극화된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올 하반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갭 메우기라고 할까요? 예. 지금은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제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갭 메우기, 또 도심지와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의 갭 메우기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걸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방송에서 뭐냐면요. 얘기하셨던 그 축구 경기 전반 끝나고 쉬는 시간 빼고 이제 후반 접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이제 상승장도 전반, 후반으로 나누면은 지금이 이제 하프타임 정도 되는데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여러 가지 그 규제, 이제 정부의 정책적 예.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가 나타나서 오히려 저가 주택의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 후반전이었던 2005, 6, 7년도에 보면은 오히려 외곽 지역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똑같이 반복될 거고, 아니 똑같지는 않고 아마 더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규제가 더 강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원룸이라든가 도시형 생활 주택의 몰락이 예상이 됩니다. 참 많이 졌어요, 그죠? 예,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1, 2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룸 도시형 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그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1, 2인 가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런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이 지난 한 5년간 공급이 너무 많이 증가했고요. 또 지금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공급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지난 뭐 한 30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주택 경기 호황기가 지속되고 절정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원룸이라든가 소형 주택의 몰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또 몰락이라고 표현하면은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다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또 트렌드는 한 5, 6년 지난 후에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뭐 전문가로서 뭐 예상되는 추세 변화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네요. 이제 그 중대형 아파트는 2010년 이후 공급량이 거의 단절이 됐고 그런 그 중대형을 필요한 4인 가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공급량은 훨씬 더 가파르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중대형이 희소 가치가 있다는 논리와 1, 2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량은 훨씬 더 가파르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잉여가 된다는 그런 측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미 시장의 추세로서 나타나는 게 중대형 아파트는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원룸이라든가 도시형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늘어나고 오히려 월세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신도시의 부활을 꼽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인서울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신규 택지 지정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신도시 택지지구라는 곳이 보면은 그 생활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위례가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는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위례는 또 교통 대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잠시 주춤은 하고 있지만은 이제 뭐 머지않아서 다가올 GTX 시대하고 맞물려서 이런 신도시들 쪽으로 이 주거의 가치가 그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신도시도 일종의 희소 가치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남쪽으로 지금 뭐 광교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 경우 보면은 동탄이 현재 입주량이 많아서 뭐 역전세나 몸살을 앓고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런 그 입주량이 GTX 멈추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남쪽의 신도시 또 지금 보면 송도 신도시 인근에 보면은 백오 신도시도 입주량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것도 또 입주량이 줄어드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북쪽으로 보면은 아직은 별로 관심들이 없지만은 뭐 그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또 더 북쪽으로 가면은 양주, 옥정, 신도시 이런 곳들이 현재는 별로 각광을 못 받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점점 희소 가치가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된 신도시가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도시를 꾸준히 지정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존 신도시의 가치가 부활한다는 뜻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과 수도권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가 지방의 시대였다면은 이제 바톤 교체가 됐어요. 2015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추세적으로 나타나요. 물론 출발은 수급에서 출발했어요. 이제 지방도 상당 기간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 시대가 열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어느 정도 공급이 돼서 지금은 지방은 뭐 약보합세 정도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 수도권은 상당 기간 이 보금자리로 인해서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고 2015년부터는 이제 추세적인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한 7, 8년 이 정도는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는 수도권은 계속 부상을 하고 지방은 뭐 약보합 정도로 가는 이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자, 전반 5가지는 첫 번째 중대형 아파트 희소가치 부각, 2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동기화, 세 번째 원룸과 도시형 주택의 몰락, 네 번째 신도시의 부활, 다섯 번째 지방과 수도권 집값 양극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후반 5가지는 첫 번째 거래량 매물량의 감소, 두 번째 전세가율의 추세적 하락, 세 번째 역세권 개념의 확장, 네 번째 지하상권의 부상, 다섯 번째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의 확대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6번부터 되는 거죠. 자, 6번 거래량 매물량 감소 시작하시죠. 이제 최근에 수도권 주택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2015년부터예요. 그래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작년 2017년 6월, 7월, 8월 이때쯤 되면은 아주 큰 폭의 거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 뭐 한 4천, 5천 건 거래되던 것이 한 15,000건 가량 거래가 돼서 한 3배 정도, 평균 3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물량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중과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팔래야 팔 수가 없어서 매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투자자도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장이 됐어요. 이제는 실수요자들만 거래를 하니까 조정 지역의 매물량이라든가 거래량은 줄어들고 이 비조정 지역은 서서히 확대돼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 5년간 나타날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전세가율의 추세적인 하락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보면은 한 8년, 9년 정도의 추세를 두고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점이었던 시점을 보면은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던 2008년도 10월 달이 바닥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때 이후에는 2016년 7월까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6년 7월 분수령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 또 정점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2001월 7월이었어요. 2001년. 그러니까 2001년, 2008년, 2016년 이런 식으로 한 7, 8년에 한 번씩 변고점이 있었거든요. 16년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은 16년 플러스 7년 내지 8년이에요. 23년 내지 24년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이게 왜냐하면은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가의 불황기에는 전세가의 변동에 의해서 전세가가 올라가요. 근데 호황기에는 전세가가 변하는 게 아니고 매매가의 변동에 의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이렇게 좀 말로 하자면 좀 어려운 지만은 그래프로 그리면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되고요. 말하자면 전세가가
앞으로 크게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전세가의 상승폭보다 매매가의 상승폭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념의 확장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신 개념일 거예요. 이건 저 혼자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역세권이라는 게 보통 역에서 걸어서 뭐 도보로 한 7, 8분 거리로 따지면 한 500m 이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 시간이 중요하고 비용이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이제 어지간한 지역이 다 역세권이 전철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이렇게 환승하면은 7, 8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500m가 아니에요. 네. 같은 비용에서 한 2km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역세권도 이렇게 넓어진다. 말하자면 지금은 전철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집하고 한 2km 떨어져 있는 집값이 지금 현재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현재는. 예. 저는 이거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후반전에 가면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번째로는 지하 상권의 부상입니다. 우리 그 과거에 보면은 그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이 만들어졌을 때 근데 90년대 말이에요. 그때 IMF 막 터지고 했을 텐데 이 지하 상권을 다 무시했었어요. 지상도 장사가 어려운데 무슨 지하가 살아나겠느냐 했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코엑스몰 굉장하잖아요. 또 여의도 IFC몰 한번 가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계절 상권이고요. 또 굉장히 집적돼 있습니다. 응집력이 강한 상권이고요. 그러나 이제 자영업자들은 점점 몰락하면서 일반적인 상권은 많이 변화가 있고 죽어 나가는 것들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사계절 상권으로는 오히려 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 시장의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지은 주택은 현재 뭐 재건축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지만은 이제 90년대 지은 아파트도 이제 곧 30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사실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현재보다도 더 높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90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은 오히려 용적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실익이 없는 거죠. 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인테리어 쪽이 부상할 거예요. 그냥 고쳐서 쓰고 이런 이사 가면은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될 거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시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지 않지만은 낡았으니까 새로 고쳐 쓰는 이런 아파트들이 늘어날 거고 이런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아마 재건축 연한이 30년, 40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10대 트렌드, 뭐 아까 모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새로운 얘기고 어떤 분은 들어보는, 저는 다 들어본 게 왜냐면 방송을 계속 같이 했으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 5번째 지방가소권 집가 양극화 문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이름이 바뀌면 종합개발계획에서 종합계획으로 바뀌면서 수정이 2번 됐었거든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에 맞춰서 수정이 됐었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그 수도권 역량 강화라는 모토로 이제 종결점은 20년 똑같은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내후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면 뭐 주택수급도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아마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쪽으로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포커싱을 하고 그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시장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참여정부 때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그렇죠.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제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하면서 주변에다가 이 주택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놨는데 실제로 가구 세대원들이 다 이전하지 않거든요. 네. 3분의 1도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3분의 2 이상은 그 주변에 있는 수요를 빨아들이게 돼요. 블랙홀이 되는. 예, 혁신도시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혁신도시 주변을 그 뭐
주택 수요라든가 또는 전세는 토지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니까 말하자면 10년 전에 이제 개발을 했던 혁신 도시의 여파로 인한 지방 시장의 위축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정책하고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계속 현 정부에 계신 분 제일 싫어할 거예요. 2006년 뭐 참여정부 데자뷰 되나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할 텐데 뭐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여기 있는 주제를 한 가지를 놓고도 굉장히 그 논의를 하자면은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제가 그냥 10가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참. 예. 세미나가 교통회관 세미나가 언제죠? 교통회관 세미나는 8월 16일인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끝나 있을 거예요. 8월 16일 오늘 13일. 예. 저희가 빨리 편집을 해서 띄우면 16일 날 하시는 거죠? 예. 몇 시죠? 오후 2시. 2시에 교통회관에서. 근데 이미 인원이 다 찼어요. 그래요? 그 정규 세미나는 매주 정규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니까요. 예. 이것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 꼭 하시고요. 그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 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꼭 전화하셔갖고 저희 자막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얘기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10대 트렌드. 1번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가치 부각, 2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동기화, 3번 원룸과 도시형 주택의 몰락, 4번 신도시의 부활, 5번 지방과 수도권 집값 양극화 심화 현상, 6번 거래량 매물량의 감소, 7번 전세가율의 추세적 하락, 8번 역세권 개념의 확장, 9번 지하상권의 부상, 10번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의 확대, 이렇게 10가지를 예측하셨습니다. 아마도 반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반향이 있으면 좋고 어쨌든 제 생각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세미나 잘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